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본회의에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통과 표결 처리가 되는 거죠. 돼야죠. 돼야 되는 거죠. 그 뭐 필리버스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필리버스터 하면 네, 필리버스터 한대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다는 이야기가 소문만 돌았어요. 어제 네. 소문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네.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는 그 대통령 거부권이 네.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는가? 네.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쟁점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거부권은 실제로 국민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네.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예. 지금 다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게끔 네. 해석의 여지를 조금 두고 열어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법을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네.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인데 네. 이분이 과거에도 사면권 남용할 때도 김태우 청장 그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에서 출마시켰다가 네. 18%로 심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면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해서 최은순 장모도 사면해주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하고 네. 마치 사면권 가지고 최은순 장모 풀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결국 저는 이렇게 되면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정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뭐냐. 네. 대통령 뽑고 네. 국회의원 뽑아서 사법부가 있고 삼권 분립으로 우리가 이 헌법의 골간을 이룹니다. 이 골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민주주의 정치, 우리 법치주의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거부권 행사하면요. 네. 국회가 네. 바로 제의 붙여가지고 바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표가 부족하잖아요.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될까요? 다행히도 이제 무기명 투표고 예.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이 그렇게 또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공천 과정도 그 사이에 예. 다 판단이 끝날 거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국회 내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용퇴 이야기나 결국에는 세대교체 이야기나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예. 배제하는 예. 이런 행위들을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 이후에 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칼질을 해버리면 네. 반란표가 생겨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되고 난 이후에 예. 진짜 반란표가 나와서 제2요구가 붙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 꽁꽁 숨겼다가 예. 200석이 확보가 안 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 문턱을 모두 넘어버린 이후에 그때 칼질을 할 것이다라는 근데 평가들이 있는 그거는 거죠.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에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미루겠죠. 최대한 그래봐야 미루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제의요구를 하는 게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5일 이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사하는 거고 거고 행사하고 나서 제의 붙이는 거는 그건 규정이 없기 규정이 때문에 없긴 이제 그건 하죠. 이제 국회가 선택하는 예. 건데 예. 전 이렇게 봐요. 예. 지금도 시나리오가 많잖아요. 그 경우의 수 변수가 많습니다. 장난 아니게 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심플하게 하면 돼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15일 안에 대통령 예. 거부권 하시고 예. 한다고 하니까 예. 하고 나서 국회가 빨리 소집해서요. 네. 그냥 표결 붙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네. 무기명으로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부결시킨다. 예. 어떻게 하면 되냐? 총선에서 예. 어마어마한 심판을 또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네. 예. 그리고 특검법 또 올려서 예.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특검법 원칙대로 하면 돼요.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우후죽순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은 지금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그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입 밖에 안 꺼내서 그렇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까? 이런 거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고 제2요구까지 부결된다면 네. 이거는 국민의힘은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시조차 꺼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지키라는 그러니까 네.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보냈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건의수호를 외치다 보면 건의수호 이거 예. 그대로 망하는 테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예. 총선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죽 불안하면 예.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비판받아가면서까지 예. 데려다가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거의 뭐 절벽 끝에 지금 서 있는 심정이고 뭐 이순신 얘기도 하시던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굉장한 시험대가 된다고 봅니다. 시험대가 그 오히려 된다. 국민의힘을 더 궁지로 몰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시험 보게. 예. 예, 그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공천 학살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영남 등등의 공천 학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는 김건희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오늘 이제 잠깐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뭐 주어 생략한 채로 여러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공천 학살에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천 예. 학살을 해도 네. 비명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 그럼요.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권력이 한동훈 장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 원래 악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비명 행사도 하고 이준석 신당으로도 빠지고 새로운 예. 정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잡으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오다한 거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내가 악소리 해가지고 반발했다가 괜히 예.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예. 더 큰 일 치르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 내가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 한들 예. 악소리 못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국민의힘에게는 뭐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이후에는 충분히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 자체는 갖추어졌다. 그만큼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쥐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천학살이라는 거는 과거에 MB 정권 때도 이방호 사무총장이 싹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잔혹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도장을 통해 가지고 네. 정리하겠죠. 공관위원장 누가 오냐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요. 로얄 럼블이라는 그 레슬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한 20명이 올라가지고 서로 그 링 밖으로 던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최후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인데 예. 거의 로얄 럼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다 꺼내고 있는 예, 중이에요. 아니, 통제 불가능 속에서 네. 거기도 힘센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스타 플레이어도 막 3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던집니다 밖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착각하지만 예. 이 지지율과 이 총선이 폭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의원들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통제 불가능성 속에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권을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듯 하겠죠. 그럼 정리당한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 나가가지고 최소한 자기가 못 먹는 밥상에 뺏어 오든지 침이라도 뱉는 거예요. 죄라도 뿌리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민심 속에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로얄 럼블이다 저기 봅니다. 그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날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와서 가기로는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멘붕 수준의 어떤 뭐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요. 예, 뭐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뭐 주어는 없었어요. 주어는 없지만 상당한 패닉이 올 거다. 그것이 뭐 국민의힘일까요? 뭐 누굴까요? 누구에게 패닉이 오겠습니까?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에? 서로 못 믿을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불안한 것이 저는 정당 네. 생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한들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탈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불안한 심리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어떠한 방식을 써서로든 그 표단속을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튀는 행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요건 자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네.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과거를 되새겨서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정치하게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측전무를 꺼내기도 했거든요. 그 옹립하는 날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앞세워서 사정 정국을 만들어야 하는 숙명인 팀에 있어서 특검법 뭐 등등의 얘기를 쭉 하면서 금기시되는 논쟁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금기의 대상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도 우리가 뭐 유죄를 막 이렇게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은 왜 그렇게 날카롭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었고 거기에 네. 박수받았던 윤석열 검찰 사단들이 왜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수사를 받을까? 쉽게 말 공수교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너무 비노매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성역화하고 뭐 특검은 악법이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외부에서 그런 얘기 한다라면 충분히 뭐 문제 제기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특검팀에서 수사검사였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수사팀장이었어요. 그 박영수 특검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네. 정의의 화신으로 다 국민들이 박수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식의 그 이중잣대 이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은 순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순리를. 네. 근데 순리를 거스르고 민심과 배치되는 쪽으로 계속 가면요. 이 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 방에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공덕들을 저는 한 방에 무너뜨린 사실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보고 악법이라고 했던 네.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정의의 화신이었어요. 자기 지금까지. 부정이죠. 자기 네. 부정. 네. 자기 부정이다. 그리고 나서 특검도 다 해놓고 본인은 있는 그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자기네들 수사해야 되니까 이건 악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접근하는 심지어 것 자체가 그때도 수사 브리핑했던 이규철 특검보 제가 목도리 색깔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매일 와서 했어요. 매일. 진짜 자기 근데 뭐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도리 색깔까지 나는데 기억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법조 오래 한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옛날 선배 그 저기 온로비 특검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야 20년 전 얘기를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도 없었고 검사들이 술 먹다 얘기해주고 뭐 이러던 때야. 그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독소 조항이네 언론 브리핑하면 안 되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다. 비판받아야 되는 게 상대에게는 독을 막 주입해요. 네. 자신들한테는 이게 막 독이니까 독소 조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은 네. 이거 정말 좀 국민들 앞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네. 특히 지식인들 네.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들 법률 전문가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국민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아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청년들이 힘을 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